보이스피싱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르신분들이 조금 많이 걸리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올라온 영상 제가 다 봤는데요. 수법이 다 똑같아가지고 저게 걸릴까 하는 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저는 수상한 문자나 전화 오면 무시해서 그런 거 걱정 별로 안 되는데요.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3, 4번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4번일 것 같아요. 이거 당연히 3, 4번 아니에요? 잠깐.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받은 돈을 회사로 입금하기만 하면 고액을 주겠다는 등의 달콤한 말로 구직 사이트에서 사람들을 모집해 수거책으로 사용하고 수거책이 현장에서 체포되면 바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는 거라고는 꿈에도 모른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있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건 수는 지난해에는 1,200건이었고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에는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2,900건이었습니다. 고의로 한 범죄가 아니니 처벌은 받지 않을 거라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증명이 없어도 충분히 의심할 만했는데 의심하지 않았고 그러니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판단하에 실형 2년에서 3년씩 엄하게 처벌받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직원 월급을 대신 입금해주는 아르바이트라거나 여행사 아르바이트로 고령층이 계좌이체를 못하니 대신 돕는 업무라고 속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단순 아르바이트 치고는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현금을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의심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고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타깃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에 끌려 문자에 적힌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거짓 상담을 하고 대출 심사용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수법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면 그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실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들이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속인 후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로 대출받은 뒤 곧바로 상환해 신용점수를 높이라고 하여 대출금을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경기 남부지역 전화금융사기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5,973건, 그중 저금리를 미끼로 한 대출빙자형 사기가 4,64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합니다. 앱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하는 등 범행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금리로 통합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수상한 문자로 의심되면 무시하거나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접근해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알려진 수법이긴 합니다만 잠깐의 방심으로 당하게 된다면 범인들 대부분이 해외 조직 단위로 분포되어 있고 대포 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쉽지 않아 범인을 잡을 때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1월에서 9월의 피해 금액만 해도 297억 원에 달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해금을 이미 상대방의 계좌로 보냈을 경우에는 돈이 이동하기 전에 신속하게 송금한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또한 정말로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온 메시지가 맞는지 긴가민가 하다면 꼭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찰, 검찰,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비교적 고전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이라서 사람들에게 익숙하긴 하지만 노년층이나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청년층도 의외로 많이 당하는 유형이기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수법은 공권력을 앞세워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며 주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 안에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보관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일단 기억해야 할 것은 정부기관은 돈을 맡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이체하라거나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것은 모두 보이스피싱입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등 정부기관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앱 설치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해당 앱을 설치하게 된 순간부터 휴대폰은 해킹되기 때문에 이미 앱이 설치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사실인지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자신의 통장이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이 돼버리는 피해를 당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여 통장 계좌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회사 측 연락의 기쁨을 느끼며 응했지만 그렇게 보내진 개인정보는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이 되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 20대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323건으로 전년 대비 3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의 피해 건수가 일제히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그간 보이스피싱 피해는 주로 노년층에 집중돼 왔고 피싱 범죄는 노년층만 당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더 이상 청년층도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층도 쉽게 속을 정도로 사기 수법이 진화한 데다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0, 20대 청년이 취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대응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중 취업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 대포 통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취업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면 발신처가 확실한 곳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